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17일 막 자정을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저녁에 한보정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뭐 오늘 날씨가요 완전히 봄 날씨 아주 화창한 날씨였는데 토요일 주말 잘 쉬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말이죠. 또 이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금 여권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심지어 어떤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왔느냐, 입장까지 나왔느냐, 표현 이상이죠. 입장까지 나왔느냐요. 아예 한동훈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요,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 청문회 보이콧하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뭐 청문회 열어가지고 반대하는 건 들어봤어도 아예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물론 뭐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과연 한동훈 이 후보자가 청문회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치 공세, 이거는요 자기네가 지은 죄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한동훈 이 법무장관 후보자가 그랬잖아요. 야반 도주하는데 지난 5년간 뭘 했길래 그렇게 야만 도주하려고 그러느냐, 도주하려고 하는 그런 이 검수완박을 취재하느냐, 이렇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딱 이 말 한마디가요 완전히 벌집 쑤시듯 이 민주당을 쑤셔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 감정적 차원의 대응이다. 청문회 제도라고 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라고 정치 공방의 장으로 만들으라고 청문회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도덕성과 그리고 전문성을 철저하게 검증하라는 취지이지 감정적 공세를 하라는 장으로 쓰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청문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은요 30여 명이 먹는 장관을 청문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임명한 그런 나쁜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겠다? 반드시 우리 국민들의 또 다른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주고요. 왜 이 청문회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어제 바로 민주당의 지금 인사청문 준비 TF 단장이 누구냐면 민형배 의원입니다. 이 민형배 의원이 YTN 라디오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 기가 막힌 논리다, 인식의 구조다, 잘못된 인식의 구조다 하는 거를 다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서 우선 시작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네 정당의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 국회에 추천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그러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냐?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미리 잘라야 한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 윤호중은 뭐라고 했느냐?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민영배 단장 얘기는 한동훈 후보자 임명한 것은 국민들을 저격하는 인사고, 검찰의 정치화와 그 검찰을 통한 검찰 국가를 완성시켜서 기득권을 계속 지켜가겠다고 하는 게 눈에 선하게 보인다. 그리고요, 또 이 한동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만 방자한 경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이 얘기는요, 오만 방자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5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까지 벌여야 하는가, 이 말을 가지고 얼토당토하는 말이고, 이게 오만방자하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오만방자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공격하는 얘기는 그만큼 5년간 비리 의혹, 범죄 사실이 많이 있다, 이거를 말하자면 검수완박을 안 할 경우 이 검찰이 제대로 샅샅이 파헤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피해의식이 이미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꽉 차 있다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한테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인정하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 검수완박, 이걸 어떻게든 막겠다고 당당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행동하는 걸 보면 완전히 검수완박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확신을 얻은 것 같은데, 같다라고 하면서요, 이러한 생각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그런 정도라면 청문회 자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옳은 생각이 아닌가. 자, 이 얘기는요, 이 한동훈 이 후보자가 전문성이 부족한다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청문회를 못하겠다, 거부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검수완박을 반대한다고 해서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여당의 정책에 반하면
지금 현재 정권이 이제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임명한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를 안 하겠다. 정책은요, 정책은 청문회장에서 토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심사 대상 중에 하나예요. 토론 대상 중에 하나예요. 정책 토론해야 돼. 뭘 가지고? 정치적인 이념성과 당리 당략을 가지고 정책을 청문회장에서 토론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네 말이 국가 발전에, 내 말이 국가 발전에 어느 말이 맞느냐, 이거를 따져야 되는데요. 지금 검수완박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확신이라는 이 한동훈 생각을 확신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 생각 때문에 자기네가 용납할 수 없어서 청문회장에 들어놓지 않겠다. 이게 도대체 이게 과연 172석의 현 여당의 입장이라고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것이 참 이런 유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 제도의 의미조차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 권력을 사유하려고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 그러면서요, 검수완박 한다고 하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중앙지검이나 중요한 검찰 내 부서에 가서 수사를 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했는데 느닷없이 법무장관으로 데려왔고, 검찰에 가 있는데 수사권이 만약 사라지게 되면 제대로 정치보복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져서 할 수 없게 되면 법무장관은 특별검사라고 하는 총이 있으니 이런 걸 가지고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다. 아니, 한동훈 후보자가 된다고, 검수완박이 됐다고 이 특검을 가지고 총을 쏜다? 아니, 특검은 총을 쏠 때는 쏴야 되는 것이죠. 총은 왜 있습니까? 필요한 적이 나타나면 쏘는 게 총이에요. 그러나 총을 적이 없는 데서 쏜다. 그러면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난사한다고 그러잖아요. 불법 난사. 그러니까 그건 법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특별검사라고 하는 것은요, 한동훈 장관이 임의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갖게 되는 권한이 아니고, 그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법으로 규정돼서 지금 검찰의 수사권이 없는 상황,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반드시 수사해야 할 대상이 있다. 범죄 행위가 있다. 그러면은 법이 규정한 이 권한을, 장관의 권한을 정당하게,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쓰는 거.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준 권한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이 특별검사라고 하는 법무장관에 부여된 권한을 쓰는 걸 갖다가 정치 보복으로 생각하는 이 인식, 이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러면서요, 당선인과 한 후보자가 진작부터 정치 검찰로 살아왔고, 그걸 통해서 지금 대통령 권력까지 쥐었으니 이제 그것을 공고히 하겠다고 하는 반정치적인, 심지어는 반인권적인,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인다. 때문에 청문회에 발을 들어놓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다. 자,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 참고적으로요, 이 윤호중은요, 지난 14일 날 뉴스공장에서 국회에 대한 일종의 윤석열 당선인의 선전포고다, 한동훈 후보자 지명한 게,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4일 날 한동훈 대정은 망사를 넘어 망국 인사다. 그리고 당선인의 실질적인 이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위험한 전조다.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 이렇게 강한 반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요, 우리 한동훈 후보자를 청문회 거부 대상으로까지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이준석 이 대표 뭐라고 했느냐, 청문회 보이콧하니 삶은 소머리가 웃겠다. 민주당의 두려움이 느껴진다. 지금까지 집단 린치를 가하던 대상을 마주하면 부끄러운 본인들의 과거 행태가 백일화해 드러날 테니까 회피하려고 하는 건데, 집단 린치할 때는 마음대로 했겠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간다. 옳은 얘기죠. 네. 자,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그리고요, 허은하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 지금 현재 민주당의 통태를 보면 윤석열 당선인에 이어서 대권 후보를 한 명 더 만들어주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미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국 추미애 박범계가 때려서 때릴수록 체급이 키워지고 여론 지지율이 올라와서 대통령으로까지 당선됐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지금 이제 한동훈 지금 후보자를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결국 또 하나의 새로운 대통령 후보자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마법을 지금 또 여당이 지금 봉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제 저는 TV조선 신통방송에 출연해서 청문회를 철저하게 준비하시라. 하지만 또 다른 대통령 후보자를 배출하지는 마시라. 라는 발언했다라고 허은하 대변인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체급 키워줄까? 진짜 두려워졌나 보다. 청문회 보이콧같이 검토 중이라니 허수습이 난다. 아직도 모르시나 본데 이미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체급을 키웠고 더 키워주고 있고 억지 주량으로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마법 같은 후보자의 체급에 대해서 추미애, 조국, 박범계 장관은 이미 경험하지 않았는가. 이제 더 이상 정치적 두려움으로 발목 잡게 하지 마라. 정확한 철저한 정책 검증으로 청문회에 임하라. 제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보수의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배출하지 않길 바란다. 이미 국민의힘은 대기 후보가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행보로 저희 당 대권 후보를 한 명 더 만들어 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 이런 조롱으로 이 입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중권 교수, 이 한동훈 말하자면 후보자와 관련해서의 검수완박 주장,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옳은 얘기인 거죠, 진중권 교수. 한동훈 검사장의 말대로 국민들이 이미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냐. 더 큰 피해가 돌아갈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검수완박은 말이 안 되고 이거는 이상한 상황이고 사실상 검찰 개혁에 관한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정치, 자기 지지층들이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엉망진창이다. 한동훈 이 후보자가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문장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린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분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리 궤변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아마 청문회장에서 판판이 깨지지 않을까. 굉장히 재미있을 것이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한마디로 한동훈 검사장,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민주당은 아예 이것 때문에 청문회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서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컨셉을 동원하면서 비판하고 있지만은요. 자, 진중권 교수는 완전히 정반대. 누가 옳은 얘기입니까? 진중권 교수가 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동훈 검사장도 그랬잖아요. 야반도주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냐? 피해보는 것은 오로지 국민들 뿐이다. 예.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은 오로지 범죄자일 뿐이다. 만약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범죄 자체가 증발하고 서민 민생 범죄는 이 캐비넷에서 그냥 잠잘 것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 뭐 정확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민주당 반드시 또 이번 선거에서 큰 지금 잘못된 프레임 짜기에 나섰는데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오늘 또 페북에 굉장히 중요한 글을 올려놨어요. 국민은 민주당과 아웅다웅하라고 정권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념이 아니라 사회 이슈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있는 윤석열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낮은 수준의 검수완박 논란은 빨리 민주당이 포기하고 한동훈 후보자에게 정말 국민들이 대선 과정에서 관심 가져주신 법소년 연령 인하나 시민단체 불법이 환수 등의 주제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질문하고 생각을 듣는 시간을 기대한다. 국민은 개혁하자고 권력을 주신 거지 민주당하고 아웅다웅하라고 싸우라고 이런 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검수완박을 가지고 싸우라고 정권 교체해 준 게 아니다. 자, 이런 얘기를 또다시 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야반 도주라고 했잖아요. 검수완박을 갖다가 한동훈 후보자가 이게 당의 입장과 일치한다라는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런 발언. 따라서 당의 입장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 일치하는데 이게 바로 민심의 흐름이니 이런 걸 가지고 민심은 이미 판결을 내줬다. 정권 교체를.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정권 교체가 끝난 이후에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이 잘못됐다는 신뢰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확실하니 더 이상 이런 걸 가지고 이거는 이제 승부의 게임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더 이상 민주당에서 문제 삼지 말라. 이런 입장을 다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말이죠. 이 검수완박과 관련 경우 해서 민주당이 이러한 무리수를 계속 강행하면 결국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입장을 이미 내놨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제 이 한동훈 후보자도 그건 법에 정해진 거다. 법에 정해진 거다. 그래서 내가
그때그때 특정 사건에 관해서 아니면 특정인과의 유불리를 검토해서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에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법의 증거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요, 이 상설특검 제도를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을 당하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결국은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지금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한동훈 후보자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대장동 사건 등 이런 문제에 관한 상설특검 가능성과 관련해서요, 이 법무장관으로 지명받는 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라는 점을 약속드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법에 정해져 있는 검수한 바, 법에 정해져 있는 상설특검 제도는 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하게 행사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확한 얘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지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 검수한박에 관해서는 제대로 이제 이해를 충분히 하실 거라고 믿고, 반대 여론을 압도적으로 높여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요, 오늘 첫 심야 방송을 마치고 바로 또 이어서 두 번째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